저딴 잡종똥개가 썰매를 끌 수나 있겠어? 어디 두고 보자고. 그 입 다시 못 열고 세상을 뜨게 해줄 테니. 일제강점기에도 끝까지 지켜낸 우리의 진돗개가 미국 알래스카 설원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말이죠. 잠시 후에 공개될 이야기는 지난달 BBC와 CNN에서도 특별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바로 그 실화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간에 끊으면 하루가 찝찝하실 테니.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다시 들으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죽음으로 끝난 한 악인의 최후와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보여준 기적, 그 감동의 순간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나단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유사연은 구독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수익금의 30%를 보육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있는 인생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센스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래스카 노엄에서 썰매견 조련사로 일하는 조나단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추운 알래스카에서 맺어진 따뜻한 인연, 그리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와 함께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영하 40도를 훌쩍 넘는 혹한에 바람소리만이 휘몰아치던 한밤중이었죠. 저는 썰매견들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쾅 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했는데 점점 더 거세지는 문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조나단, 문 열어. 내 개들을 숨긴 게 분명하잖아. 당장 내놓으라고. 에릭의 목소리였어요. 취기가 잔뜩 묻어난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에릭은 얼마 전 썰매견 대회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었거든요. 개들을 학대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지난주에는 그의 개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는데 아마도 그 일 때문에 절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에릭의 고함 소리에 썰매견들이 불안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전날 밤 제가 데려온 그 특별한 개가 걱정됐거든요. 사실 그 개는 제가 훔쳐온 게 아니었는데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달까요? 에릭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자 에릭의 시뻘건 얼굴이 보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코끝에서는 독한 위스키 냄새가 풍겼죠. 날 속이지 마, 조나단. 내가 내 개들을 훔쳐갔다는 걸 다들 알아.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 가득했지만 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바로 어제 저녁 폭설이 내리는 산자락에서 발견한 그 작은 개 때문이었어요. 다친 다리를 절룩이며 눈보라 속을 헤매고 있던 그 개는 최근 사고로 돌아가신 한국인 산악가이드 민식 씨의 반려견이었거든요. 에릭 씨, 제가 왜 당신 개들을 가져갔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시죠. 제 말에 에릭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갑자기 문을 밀치고 들어오려 했죠. 다행히 제가 버티고 있어서 들어오진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조나단, 넌 늘 착한 척하더니 결국 이런 짓을 하는구나. 두고 봐. 반드시 증거를 잡아낼 테니까. 에릭이 돌아간 후에도 한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가슴이 쿵쾅거렸죠. 그때 등 뒤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캔넬에서 나온 작은 개가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어제 구조한 그 진돗개였죠. 눈빛이 맑고 영리해 보였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하찼습니다. 괜찮아, 스피릿.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제가 스피릿이라고 이름 지어준 이 녀석을 보면서 문득 민식 씨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조나단 씨, 우리나라 진돗개는 특별하답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하고 용감하죠. 한국에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을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때는 그저 친구의 자랑처럼 들렸던 말이 이제는 제 가슴 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스피릿의 눈빛에서 민식 씨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 기온은 더욱 떨어졌어요. 창밖으로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걸 보며 문득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에릭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거든요. 그는 분명 다시 찾아올 터였고
그땐 더 큰 소동이 벌어질 게 뻔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켠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스피릿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생겼어요. 민식 씨의 마지막 유산인 이 녀석을 제가 꼭 지켜내고 싶었거든요. 자, 이제 좀 쉬자. 내일부터 우린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캔넬로 돌아가는 스피릿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진돗개가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란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저와 스피릿의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갔을지 궁금하시죠? 한국의 진돗개와 알래스카, 썰매견 조련사가 만나 빚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더 흥미진진할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알래스카 썰매견 대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제가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인 건 20년 전이었어요. 당시 저는 낙천적인 청년이었죠. 캐나다에서 건너와 이곳 노엄에 정착했는데 첫날부터 이 마을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노엄은 알래스카에서도 손꼽히는 썰매견 도시예요. 거리 곳곳에서 개들의 기운찬 짖음소리가 들리고 겨울이면 썰매를 끄는 개들의 발자국으로 온 마을이 뒤덮이죠. 제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도 다 운명이었나 봅니다. 젊은이, 썰매견 조련은 그냥 개를 다루는 게 아니야.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개와 사람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예술이지. 처음 스승님이셨던 올드 잭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분은 제게 개들과 교감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썰매견들은 우리의 동반자야. 채찍으로 길들이는 게 아니라 서로 신뢰하며 자라는 거지. 올드 잭의 말씀대로 전 늘 정직하게 개들을 대했어요. 하지만 요즘 대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돈과 권력의 놀이터가 됐죠. 올해도 우승은 정해져 있다더군. 에릭이 심판들 주머니를 두둑이 채웠다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지난 3년간 저는 매번 4위였답니다. 늘 3위 안에 들 실력이었지만 부정한 판정으로 번번이 좌절을 맛봐야 했죠. 그러던 작년 가을, 특별한 손님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오신 산악 가이드 민식 씨였죠. 민식 씨는 달랐어요. 제 훈련장을 찾아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조나단 씨, 썰매견 훈련할 때 방향 전환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우리나라 진돗개는 눈 속에서도 방향 감각이 뛰어나서 말이죠. 처음엔 의아했어요. 이국에서 온 산악 가이드가 썰매견 훈련에 대해 뭘 알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식 씨의 말씀은 날카로우면서도 정확했어요. 덕분에 제 훈련 방식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죠. 그때부터 민식 씨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개 문화에 대해 많이 들려주셨는데 특히 진돗개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돗개가 충성과 용기의 상징이에요. 임진왜란 때는 주인과 함께 전장에 나가 목숨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죠.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민족의 기계를 지키는 존재가 되기도 했고요. 민식 씨는 진돗개의 역사를 들려주시며 한국인의 자부심도 함께 전해주셨어요. 개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이자 동반자로 여기는 한국의 문화가 참 아름답다고 느꼈죠. 옛날에는 진돗개가 주인 잃으면 끝까지 기다렸대요. 몇 년이고 기다리다 주인이 돌아오면 그제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나요. 요즘엔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리지만 진돗개의 충성심만큼은 변함없어요. 민식 씨는 종종 훈련장에 들러 커피를 나눠 마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을 구한 개들 이야기, 산불 속에서 주인을 구한 진돗개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제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선 개도 주인을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개는 주인의 마음을 닮아가죠. 조나단 씨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개를 대하면 반드시 그 진심이 통할 거예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당시 저는 부정한 대회 판정에 실망하고 포기할 생각도 했거든요. 하지만 민식 씨 덕분에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를 얻었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에게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았어요. 민식 씨는 알래스카의 썰매견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저는 한국의 진돗개 문화에 매료됐죠. 특히 진돗개의 뛰어난 방향 감각과 충성심은 썰매견 훈련에도 좋은 영감이 됐답니다. 조나단 씨,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꼭 한번 오세요. 진돗개 마을도 구경시켜드리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개 문화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게 너무나 아쉽네요. 하지만 민식 씨와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신 한국의 게 문화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스피릿과 함께한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의 겨울은 정말 혹독합니다. 특히 새벽에는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춥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부터 썰매견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어요. 스피릿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처음엔 스피릿을 훈련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어요.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썰매견들이 출발하려는 순간 캔넬에서 뛰쳐나와 우리를 쫓아왔어요. 스피릿아, 너는 아직 일러. 돌아가. 제 말이 무색하게 스피릿은 썰매견들 사이로 쏙 들어가더니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다른 개들이 스피릿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거였죠. 평소엔 서열 다툼이 심한 녀석들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훈련하는 코스는 노원마을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에요. 보통은 안전한 구간이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하늘은 칠흑같이 어둡고 바람 소리도 평소와 달리 으스스했죠. 뭔가 잘못됐어. 제 직감이 맞았어요. 갑자기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알래스카에서 늑대는 흔하지만 보통은 사람을 피해 다녀요. 하지만 최근 긴 겨울로 먹이가 부족했던 탓인지 늑대들이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었죠. 얘들아, 천천히 돌아가자.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상황이 벌어졌어요. 5마리의 늑대가 우리를 포위한 거예요. 눈이 시뻘건 늑대들은 며칠째 굶은 것 같았어요. 특히 우두머리로 보이는 회색 늑대는 어른 사람 허리 높이만 한 거대한 크기였죠. 말라뮤트들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시베리안 허스키들도 불안한 듯 낑낑거리기만 했고요. 썰매견들은 늘 무리지어 다녀서 단독으로 싸울 줄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스피릿이 앞으로 나섰어요. 체구가 작은 진돗개가 거대한 늑대 무리와 맞선다니 보는 저도 아찔했죠. 하지만 스피릿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스피릿아, 안 돼. 제 외침도 소용없었죠. 스피릿은 이미 우두머리 늑대와 맞닥뜨린 상태였으니까요. 둘은 잠시 서로를 노려보다가 순식간에 격돈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스피릿은 자기 몸집의 3배는 되는 늑대와 맞서 싸웠어요. 민식 씨가 말씀하신 진돗개의 용맹함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죠. 스피릿은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줬어요. 늑대의 공격을 교묘히 피하면서 틈틈이 반격을 가했죠. 특히 진돗개 특유의 강력한 턱력은 늑대도 당해내지 못했어요. 크기로는 열세였지만 전투 기술만큼은 스피릿이 한 수 위였던 거죠. 이럴 수가. 다른 늑대들이 공격하려 들자 제가 썰매 막대로 막아섰어요. 그러다 팔과 어깨에 늑대의 발톱이 스쳤죠. 순간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스피릿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스피릿의 용감한 모습을 본 썰매견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덜덜 떨던 말라뮤트가 앞으로 나섰고 이어서 다른 개들도 하나둘씩 달려들었죠. 너희들이. 12마리의 썰매견들이 하나가 되어 늑대들을 몰아붙였어요. 평소엔 서로 으르렁대던 녀석들인데 스피릿을 중심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거죠. 결국 늑대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싸움이 끝난 후 스피릿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꼿꼿이 서 있었어요. 다른 개들은 하나둘 스피릿 곁으로 모여들더니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썰매견 무리의 새로운 우두머리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평소 자신감 없던 어린 말라뮤트 스타의 변화였어요. 그날 이후로 스타는 스피릿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배우려 했죠. 마치 스피릿이 보여준 용기가 스타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음 주면 지역 예선이 시작되는데 스피릿은 상처가 심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스피릿을 후미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예선 탈락이라는 쓴 잔을 마셨답니다. 괜찮아, 스피릿.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많아. 그날 밤 스피릿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생각했어요. 비록 대회는 졌지만 우리는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요. 바로 진정한 팀워크와 리더십이었죠. 민식 씨가 말씀하신 진돗개의 특별함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예선 탈락 소식은 금방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역시 작은 잡종개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새벽, 달이 지기도 전에 일어나 스피릿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날에도 쉬지 않았어요. 조나단 씨,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걔도 휴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스피릿의 눈빛에서 제가 본 것들을요. 이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혼이 깃든 진정한 전사였죠. 특별한 훈련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스피릿은 체구는 작지만 놀라운 민첩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좁은 협곡을 지날 땐 스피릿을 선두에 세워 빠른 방향 전환을 연습했고, 눈보라가 심한 날엔 스피릿의 뛰어난 후각을 활용해 길을 찾는 훈련을 했죠. 맞죠? 스피릿이가 찾은 길이 얼마나 안전한지. 이게 바로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썰매견들도 달라졌어요. 늑대와의 싸움 이후로 스피릿을 진정한 리더로 인정한 덕분인지 훈련 효율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답니다. 특히 말라뮤트 스타는 스피릿의 동작 하나하나를 열심히 따라하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늦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 집 앞에 에릭이 서 있었어요. 취기가 있어 보였죠. 이봐 조나단, 이제 그만 실없는 짓 하지 그래. 그 잡종개로는 절대 우승할 수 없을 텐데. 에릭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스피릿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 개는 내 거야. 증거를 찾아냈다고. 당장 넘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에릭이 휘두른 서류 뭉치에는 위조된 개 등록증이 들어있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전 물러설 수 없었죠. 에릭 씨, 이제 그만하세요. 스피릿은 민식 씨의 개예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요. 당신이 위조한 서류 따위로는 진실을 바꿀 수 없어요. 제 말에 에릭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는데 놀랍게도 사냥용 칼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을에서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어. 개든 우승이든 말이야. 그때였어요. 스피릿이 에릭과 제 사이에 서더니 낮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캔넬에 있던 다른 썰매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죠. 12마리의 개들이 에릭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에릭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그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눈밭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이봐, 에릭, 당신처럼 폭력으로 개를 다루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우승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개들은 다 알거든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에릭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달아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에릭은 분명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꾀할 거였어요. 그날 밤 캔넬에서 잠든 개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식 씨가 들려주신 진돗개 이야기가 떠올랐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기계를 지켜낸 것처럼 스피릿도 이곳에서 정직과 용기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스피릿아, 우리가 꼭 보여주자. 진정한 우승이 무엇인지. 다음 날부터 우리의 훈련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우승을 넘어 정직과 진정성으로 이뤄낸 승리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스피릿도 제 마음을 아는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답니다. 특별히 고안한 야간 훈련도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쏟아지는 오로라 아래서 스피릿은 더욱 빛났죠. 달빛에 비친 스피릿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늑대 같았어요. 작지만 강인하고 우아하면서도 날렵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죠. 진정한 승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됐어요. 에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죠. 드디어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날따라 하늘이 유독 맑더라고요. 마치 하늘도 우리의 도전을 응원하는 것만 같았어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스피릿이 제 손을 하자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따스한 눈빛에서 민식 씨가 떠올랐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스피릿. 우리가 보여주자. 한국의 진돗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대회장은 이미 북새통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관중들로 가득했죠. 우리 팀이 등장하자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선두에 선 작은 진돗개를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었죠. 저기 봐, 조나단이 미쳤나 봐. 저런 작은 개를 선두에 세우다니. 어디서 저런 잡종을 데려온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게 될 거란 걸 알았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고 경기가 시작됐어요.
대회 코스는 총 200km, 도중에 캠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장거리 경주였어요. 처음엔 모든 팀이 비슷한 속도로 달렸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피릿의 특별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좁은 협곡을 지날 때였어요. 다른 팀들은 속도를 늦췄지만 스피릿은 달랐죠. 마치 공중부양을 하듯 가볍게 몸을 틀며 방향을 전환했어요. 덕분에 우리 팀은 자연스럽게 선두권으로 올라섰죠. 저길 봐. 저 작은 개가 어떻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지? 놀랍군. 저건 분명 특별한 품종이야. 관중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캠프에 도착했죠.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다가오셨어요. 어머, 저건 진돗개잖아요. 우리나라 천년 기념물인데 어떻게 여기서? 그분들께 민식 씨와의 인연을 간단히 설명해드렸어요. 그러자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진돗개는 우리나라에서 임금님의 사냥개로 쓰였다고 해요. 지금도 군견으로 복무하고 있죠.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건 우리 진돗개의 타고난 능력이에요. 그분들의 설명에 주변 외국인들도 감탄했어요. 문득 민식 씨가 그토록 스피릿을 자랑스러워하셨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튿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에릭의 팀이 고의로 눈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거대한 눈덩이가 산비탈을 따라 굴러내려왔죠. 모든 팀이 멈춰섰어요. 앞으로 나가자니 위험하고 뒤로 물러나자니 졌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스피릿이 갑자기 킹킹 소리를 내더니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처음 가보는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어요. 민식 씨가 늘 말씀하셨죠.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위험한 길로 안내하지 않는다고요. 저기 봐. 저 팀이 다른 길을 찾아냈어. 우리가 안전하게 눈사태를 피해가는 동안 다른 팀들은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선두로 올라섰죠. 스피릿의 판단력은 거의 신의 영역이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심해졌죠.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되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결승선이 코앞이었거든요. 스피릿아, 내가 할 수 있어. 마치 제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스피릿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칠흑 같은 눈보라 속에서도 스피릿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진돗개는 후각과 방향 감각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해요. 폭설이 내리는 산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 이어져 온 진돗개의 우수한 혈통. 그게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어요.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중들의 함성이 들려왔죠.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스피릿이 이끄는 대로 다른 썰매견들도 완벽한 호흡을 맞췄답니다.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알래스카의 설원을 정복하는 순간.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게 정말 행복했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인의 피와 혼이 담긴 진돗개 스피릿이 이제 어떤 기적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대회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해냈던 거죠. 스피릿과 썰매견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이뤄낸 기적 같은 우승이었답니다. 시상대에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동안의 고난과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스피릿은 당당하게 앞을 보며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민식 씨를 닮았더라고요. 와, 저 개는 정말 특별해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트로피를 받고 내려오는데 한 무리의 한국 관광객들이 다가오셨어요. 그 중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답니다. 이 녀석은 우리나라의 진돗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이런 개들이 많았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기계를 지키려고 일본군이 데려가려 해도 끝까지 버텼다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제서야 진돗개가 단순한 개 품종이 아니라 한민족의 혼이 깃든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란 걸 깊이 깨달았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오신 기자분들이 스피릿의 DNA 검사를 제안하셨거든요. 검사 결과 스피릿은 순수 진돗개로 확인됐어요. 더 놀라운 건 스피릿의 혈통이 조선시대 궁중 사냥개와 이어진다는 거였죠. 조선시대에는 진돗개가 임금님의 사냥개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녀석들은 천견이라고 불렀답니다. 하늘의 개라는 뜻이죠.
한국의 문화재 연구가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진돗개는 단순히 우리나라 토종견이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이었던 거예요. 보통 개들은 주인이 죽으면 새 주인을 찾지만 진돗개는 달라요. 끝까지 주인을 기다리거나 주인의 뜻을 이어가죠. 스피릿이 민식 씨의 뜻을 이어받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처럼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스피릿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하사주었죠. 마치 울지 마세요. 우리는 잘 해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죠. 특히 스피릿의 이야기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진돗개가 알래스카 썰매견 대회에서 우승한 건 처음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제가 설명했어요. 진돗개의 우수한 지능과 충성심,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에 대해서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거들어 주셨죠. 진돗개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53호예요. 지금도 군견으로 복무하고 있죠. 산악구조대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고요. 충성심과 영리함이 다른 개들과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민식 씨의 가족분들이었죠. 사고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급히 오셨다고 해요. 동생이 생전에 스피릿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렇게 큰 상을 받다니.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민식 씨의 누나가 스피릿을 껴안고 우시는데 스피릿도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다들 놀라워하셨죠. 개도 저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요. 그날 밤 캔넬에서 잠든 스피릿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죠. 민식 씨가 왜 그토록 스피릿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왜 진돗개가 코리아의 국견이 됐는지를요. 우리는 흔히 외국의 것들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인 분들에겐 더 귀한 보물이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우승 이후 스피릿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알래스카의 기적, 한국의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각국의 신문과 방송에 소개됐죠. 특히 한국에서는 스피릿이 큰 화제가 됐다고 해요. 조나단 씨, 스피릿이가 우리나라 진돗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거네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우승이 우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요. 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에릭이 그동안의 승부 조작 사실을 모두 인정한 거예요. 술에 취해 마을 주점에서 과거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난 개자식이야. 돈으로 다 될 줄 알았어. 근데 그 진돗개한테 져버렸잖아. 에릭의 고백은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결국 에릭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릭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기사가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알래스카 노엄은 시신조차 없는 실종자가 많기로 유명할 거예요. 저는 지역 사람이기에 타국의 기자들이 부풀린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진실은 대부분이 알코올로 인한 실족사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생각해보면 에릭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에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진정한 승리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스피릿이 보여준 정직과 용기야말로 진정한 우승자의 모습이었답니다. 그 후로 노엄의 썰매견 대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한 거죠. 스피릿은 단순한 우승자가 아닌 변화의 상징이 됐답니다. 특별히 기뻤던 건 한국의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스피릿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보물이에요. 이제는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알게 됐죠. 민식 씨의 누나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스피릿은 이제 알래스카에서 가장 유명한 썰매견이 됐어요.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스피릿을 보기 위해 노엄을 찾는답니다. 제가 특별히 자랑스러운 건 스피릿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진돗개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한국인의 정직과 끈기,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문화까지요. 얼마 전에는 한국의 진돗개 보존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피릿이 보여준 활약 덕분에 진돗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보존 정책도 더욱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민식 씨 생각이 나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요?
스피릿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 때면 아마도 민식 씨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스피릿아, 내가 보여준 용기는 이제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됐어. 여러분, 이것으로 저희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하지만 스피릿이 전해준 교훈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스피릿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에겐 진돗개처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이 있으니까요. 스피릿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유사연 채널 구독 후 조나단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매일 2분을 랜덤으로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